이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란의 이 반정부 시위가 지금 18일째 계속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강경 탄압을 하면서 지금 희생자가 뭐 12,000명이다. 이란 정부가 뭐 중기관총까지 동원을 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리거든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곧 또 공습을 할 거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국제문제 전문가시죠, 양일국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이란의 그 어떤 현장들, 영상들 이렇게 볼 때마다 와, 진짜 야,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지 나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러더니만 곧 공습을 할 거다, 뭐 그런 전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미군 병력이 지금 철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오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군부대 근처의 접근 같은 거를 통제하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행동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많은 매체들이 뭐 미국 군부대 이동이라든가 네네. 미국 정계 관계자들 발언을 가지고 뭐 곧 전쟁 내지는 뭐 공습을 한다, 이런 섣부른 예측을 내놓는데, 네.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이란 여성의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못하지만은 미국이 정말로 공습을 할 것이라면 그걸 우리가 몰라야 맞죠. 아, 작년에 한밤의 망치 작전 뭐 예측은 했습니다만 그날 예. 저녁에 이루어질 것을 누구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란의 안타까운 사정과 별개로 이 국제 정치와 강대국의 이 역학, 이런 걸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란의 그 시위대가 이제 10,000명 이상, 뭐 예, 예. 2만 명, 3만 명까지도 내다보던데, 그 민간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으니까 미국이 개입할 명분은 충분히 쌓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그 미군의 희생 내지는 첨단 전력을 다른 나라를 향해 쓴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서나 미군의 입장으로서나 상당한 희생이고, 그렇죠. 상당한 어떤 그 땀을 흘리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강대국에게. 그러면 지금 미국의 우선순위에 지금 이란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작년에 그 한밤의 망치 작전으로 예. 이미 핵시설은 다 망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리고 그때도 사실 핵시설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 원유 저장고에 있는 원유가 중국으로 수출이 될 것을 걱정해서 때린 거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국제 정치의 역학에서, 그 역동 속에서 얼마만큼 미국의 우선순위일 것이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위대의 그 가엾고 그 불쌍한 처지, 이런 걸 예, 볼 때 예. 빨리 좀 개입을 해서 저 상황을 좀 마무리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은, 예.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란이 미국의 우선순위일 것인가,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마도 그 이란 쪽하고 지금 물밑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핵시설도 이미 망가뜨려 놨고 뭐 그닥 뭐 눈에 차는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전 세계 여론이 다 이란을 집중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는데 미국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여론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예, 때문에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미국의 관심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란이 수만 명 정도 그 희생자들의 그 희생으로 지금 미국의 관심을 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그 국제 정치에 그 잔인할 수도 있는 역학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아하.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하고 이제 곧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 나라들이, 많은 신문들이 베네수엘라처럼 한번 손보지 그러니까 않겠느냐. 마두로 체포했던 것처럼 또 이제 막 델타 플러스 쫙 가가지고 화면에 딱 잡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관측이 있는데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라는 그 뭐 조직, 그 핵심은 마약, 이권 카르텔이죠. 거기다 미국이 앞마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마당이라는 것도 아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참 운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권, 마약, 부패 카르텔을 잡는 겁니다. 네네. 그건 아무래도 결단을 내리기가 쉽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국의 코앞에 있는 나라가 친중화된다? 그것은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매를 맞으려고 환장한 것이죠. 예, 예. 반면에 이란은 중동에 있는 저 종교 집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메네이 개인을 축출한다 그래도 또 종교 집단의 룰과 또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하메네이 개인을 응징하는 것만으로
이란이 완전히 평정화될 것인가? 그건 아마 과거의 이라크의 경험에서 비춰볼 때 그러니까요. 후세인 제거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마도 모든 옵션을 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의 물밑 협상,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민간인 피해가 없게만 하는 선에서 이제 봉합을 하는 예. 그런 유화적인 경우의 수에서부터 정말 B2 다시 보내가지고 정부의 그 시위대를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정부 기능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까지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멕시코의 무슨 마약 카르텔이나 베네수엘라를 제압하는 그런 방식을 이란에게 적용하기에는 고민해야 될 변수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동 지역입니다. 예. 그 지역을 또 공습을 하는 것으로서 제2, 제3의 또 다른 또 중동의 반미 세력에게 또 명분을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처럼 국제 정치가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이런 거예요.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좀 무책임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 논평을 하는 이 순간에 미군이 공습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 그럴 수도 점을 있겠죠. 그런 예, 점을 예. 감안을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카타르의 그 알 우데이드 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중동에 네네. 있는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인데 거기에 일부 군사 시설을 조금 안전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예. 그러니까 곧 이거 전쟁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분석이 나온단 뭐 말이에요. 복수 작전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복 공격을 당해서 카타르의 미군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움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예. 관측이 나왔고 또 며칠 전에는 그 E4B라는 저 비행기 있습니다. 하늘의 그 펜타곤이라고 불리는. 요 비행기입니다. 요거 심판의 날 비행기. 예, 저 비행기가 이제 민간 공항에 LA에 있는 민간 공항에 이제 출몰을 하니까 네네. 야, 저 전략 폭격기가 뜰 정도면 이거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니냐 뭐 이러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의도를 했기 때문에 노출을 한 거지. 저거 무슨 기자가 목숨 걸고 들어와 찍어온 게 아니잖아요. 겁준 거다 오히려. 바로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카타르 기지에 있는 뭐 군 장비를 일부 남쪽으로 보낸다는 게 어쨌건 그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를 놓고 본다면 공습이나 대규모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곧 공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좀 언론이 무책임한 것으로 보고요. 어허. 저 이포비 비행기에 관해서 얘기를 좀 시간을 주신다면은 예. 원래 냉전 시절에 미국은 소련을 24시간 365일 겁박하기 위해서 실제 그 B-52 전투기 같은 데다가 그 전략 폭격기에 핵무기를 실어서 소련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어허. 이제 연료가 떨어지니까 한쪽에서 착륙을 하면 반대편에서 뜨는 거예요. 아. 그래서 24시간 365일 소련 근해 영공에다가 핵무기를 띄워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허. 61년에는 뭐 스페인 그 해변가에 그 저 핵무기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고로. 그런 적도 있었나요? 어떤 일이냐면 한 그런 비슷한 사고가 미국 영해에서도 있었고 한 3건 있었는데 네네. 이런 겁니다. 공중급유를 하다가 음. 공중급유기랑 충돌을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핵무기가 실제로 정말로 저 밑으로 떨어지면서 낙하산 펴지고 정말 터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핵무기를 정식으로 명령을 받아서 투하할 때는 그 파일럿이 누르는 스위치가 하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스위치의 안전 장치를 해제해야지만 폭발을 하는데 그게 우리로 치면 아주 값싼 퓨즈 같은 장치에 지나지 않는데 뭐 파일럿이 그걸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폭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폭 장치는 터졌어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충격에 네네. 의해서. 근데 그 기폭 장치가 연쇄적으로 핵 반응 분열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천만다행이군요. 그리고 그게 한번 스페인 앞바다에 무슨 갯벌에 떨어졌는데 네. 너무 깊이 파묻혀가지고 그 주변 일대가 뭐 일부 오염이 되긴 했는데 어떤 핵무기 같은 경우는 냉전 시기에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깊이 뻘밭에 박혀가지고 그냥 거기는 아무도 개인 소유를 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그냥 묻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파서 꺼내는 비용이나 이거에 비해서 어차피 갯벌 안에 박힌 핵이 터질 리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한 겁니다. 핵무기를 항상 365일 하늘에 띄워놓는 그 작전을 위해서. 그래서 오퍼레이션 크롬돔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네. 그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크롬돔이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그걸 골든돔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정책인데 그 작전명에서 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무기를 바로 하늘에 띄워놓기보다 핵 잠수함에 실어서 세계 요충지에 갖다 놓자. 하늘에 띄워놓는 것보다는 잠수함에 놓고 바다에 놓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하에도 핵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미국 본토 내지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핵무기를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지휘 관측소, 지휘 통제실을 하늘에 올려놓자. 그게 지금 저 잡힌 이포비 정찰기가 하는 짓입니다. 뭐 나이트워치라는 그런 예. 별명도 있고요. 지금 나이트워치가 올라가면 말하자면 전 세계에 있는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핵 자산을 저 비행기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헤그세스 장관이 예. 어디 뭐 군사 시설을 좀 순시를 돌 일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저 비행기를 민간 공항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저거를 보여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비행기 타도 되는데 일부러 저걸 쓴 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모두 이런 것들이 중동과 북한 적성 국가 내지는 반미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그 경고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저런 거 뭐 하나 나왔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저 이포비 나이트워치는 지금도 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 떠 있고 공중급유 받아가면서 버티다가 이제 조종사도 쉬어야 되고 예. 그러면 필요에 따라 착륙을 해야 되면 다른 곳에서 뜨는 겁니다. 항상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일부 뭐 말 만들기 좋아하는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좀 앞서가는 진단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팬앤 우리 시청자분들은 차분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이란 국민들 생각하면은 빨리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이 국제 정세라는 게 이렇게 냉혹하구나 하는 생각을 그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강대국을 끌어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6.25 당시에 즉각 16개국이 파병을 온 것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가능했어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하. 요즘에 그 제가 직접 어떤 좌파 진영의 어떤 평론가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고맙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식이 하는 말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강대국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거, 특히 미국 같은 세계 최강대국의 군사력을 동원하고 끌어들인다는 거 보통 외교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이 정말 그 하메네이 그런 독재 정부한테 나라를 내주지 않고 예. 정말 70년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계속 이끌어 왔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지만 네. 우리가 저 어찌 보면 외교와 책략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외교와 책략 비즈니스로 얼마든지 미군을 끌어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준비를 안 한 이란은 지금 수만 명의 피해자 피를 흘리는 것으로서 그것이 아니면 미국을 동원할 방법이 안타깝네요.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아, 참 요즘 댓글 제가 이렇게 흘끔흘끔 보고 있었는데 양 박사님 정말 진짜 대단하다. 펜앤마이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런 방송이다.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적극적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외교의 책략의 기본은 all options on the table. 아, 그렇죠. 모든 게 다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보여주고 협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가 골치 아플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너희들 하나씩 보여줄게 하면서 아마 협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비해서 이란은 영토도 많이 넓고 아유, 훨씬 또 크죠. 병력 수도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안 하는 거지 병력 수가 많아서 개입하지 않는다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라크가 훨씬 병력 많았는데 예. 이라크도 그냥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마두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드러났는데 네네.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기들이 지금 공개가 그런 무기들이 됐어요. 나왔죠. 예. 그게 뭐냐면 우리 인체의 그 평형 감각, 지금 내가 누워 있다, 앉아 있다를 느끼는 그런 평형 감각을 느끼는 뭐 귀 어디에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방고리관이 예. 있거든요. 세방고리관이 이제 표현 감각을 잡아주는 건데. 그런데 지금 내가 올바르게 서 있다 또는 넘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세관고리관이 파악을 해서 네. 어떻게든 뇌에다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다 전기 신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전자기파를 쏘여주면 지금 극도의 멀미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런 걸 썼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지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증언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놈은 갑자기 싸워보지도 않고 아니 다들 막 그냥 다 쓰러지고 피를 토했다는 피를 증언도 토하고 있고요. 귀에서 피나고 막 그랬다고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고 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우리 피부에서 느끼는 촉각 그것도 전기 신호로 뇌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전자기파를 쏘여가지고 지금 내 피부가 불에 타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럼 그 상태에서 전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피부가 예, 예. 불에 타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뭐 지향성 에너지 무기라고 하던데 이게 말하자면은 사람도 마비시키지만 네. 이번에 많은 미스테리가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방공망이 일시에 무력화됐는가? 예, 예. 그거를 이제 전략 폭격기가 가서 뭐 폭탄을 투하해서 무력화시켰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100% 무력화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EMP 폭탄을 터뜨리면 예. 전자기가 다 망가지니까. 지하에 숨겨놓은 거에 대해서는 폭격으로 안 될 테니까. 네네. 그래서 EMP를 썼을 거란 얘기가 지배적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스타크래프트의 테란 종족이 예, 예. 있습니다. 예. 그 테란 종족에 이제 인공위성처럼 떠다니는 사이언스 베슬이라는 둥근 비행기가 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EMP 쇼크 웨이브라는 무기가 있어요. 예. 그걸 상대 진영에 쏘게 되면 물리적인 피해는 없지만 그 상대 진영이 갖고 있는 전자기나 무슨 마법 지수가 다 영이 돼 버립니다. 방어막 같은 게 다 사라지죠. 예, 예. 그래서 그 특히 프로토스한테 그거 쓰면 아주 그 큰 효과를 보는데 예. 그게 게임에 나오는 이제 공상 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미군이 현실화한 건가요? 네. 그거를 방공망 전자기기를 상대로도 썼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살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에게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이 첨단 기술은 지금 제가 선배님과 대화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진보하고 있을 텐데 네. 그 뭐 이란에 정말 군사 개입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뭐 병력이 많다고 해서 미국이 주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마두로 지키던 경비원들은 수백 명이었는데 뭐 단 20명의 그 델타포스 요원들한테 꼼짝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그거를 좀 알아보니까 예. 그 현장에 투입된 델타포스 요원한테 태블릿 PC 같은 게 지급이 되는데 네네. 그 태블릿 PC가 그 말하자면 그 미국의 모든 정찰 자산, 방공망 이걸 실시간으로 종합해서 화면에 띄워준다는 거예요. 지금 코너 돌면 누구 누구 있을 거다. 아 위에서 보는 건가요? 다 보는 겁니다. 영화네요, 진짜. 네, 그런데 허허. 그 재밌는 게 그게 이제 각계 그 병사 그 태블릿 PC가 그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성능인 것은 아닌데 그러겠죠. 각계 병사의 모든 호흡, 맥박 이런 거랑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 병사가 만약에 포로로 붙잡혔을 경우에 그 첨단 기술이잖아요. 예, 예. 당연히 적국에서 그거 태블릿 PC 뺏으려고 할 겁니다. 뭐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팔란티어라고 하고도 접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빼앗길 때 미군 그 병사가 약속된 어떤 고함을 지르면 그게 자동 삭제되고 포맷이 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빨라진다. 예, 예. 뭐 그렇거나 아니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알아서 그게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 돌면 2명 서 있을 거고 몇 번 방에 가면 마두로가 있다는 게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정도 첨단 전력을 가진 병사들이 있다면 뭐 우리가 이란이 단지 그 뭐 재래식 무기 들고 덤비는 병력 수가 많다고 해서 미국이 개입을 꺼리진 않을 것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의 우선순위 거기에서 이미 핵과 원유 저장고가 없는 이란은 강대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관심 있게 뉴스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지 막 섣불리 야 어느 군부대가 이동했대 전쟁 날 거야 어떤 비행기가 떴대 그렇군요. 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이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니 갑자기 이게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 때도 뭐 한번 거론이 되긴 했는데 스타링크가 이번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이란 정부가 어떤 이란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그 장면을 갖다가 해외로 그게 다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인터넷을 다 차단을 해버렸는데 인터넷이 끊긴 그 공간을 스타링크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지금 인공위성은 아득히 먼 하늘에 떠 있는 기계이지만 네. 그 인공위성이 전 세계 독재자들을 무척 못 살게 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스타링크는 뭐냐면 와이파이라든가 기존의 인터넷망을 독재자들이 제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인터넷망으로 시위대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위대의 구호라든가 정치적 정당성을 SNS를 통해서 전파한단 말이에요. 네팔 청년 시위도 그렇게 바로 그거죠. 전파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타링크는 뭐냐? 그냥 하늘에서 와이파이를 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주 그 휴대할 수 있는 조그만 접시 안테나 달린 그 휴대 기기만 하나 있으면 네. 그걸로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 주소를 접속을 하면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스마트 기기 하나만 인터넷이 되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 방식으로 시위대한테 인터넷을 공유할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이 스타링크 방식으로 지금 북한에도 인터넷을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그 물정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링크 때문에 지금 고생한 그 저 독재자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지난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처음 개전했을 때 네. 그때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서 인터넷 사용망 시설을 골라서 타격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우크라이나에 내가 스타링크 쏴줄게. 그렇게 해서
그 우크라이나 군대의 그 네트워크 전력이 무사히 지켜졌다는 거고요. 예. 2022년에 이란 정부도 한번 인터넷을 차단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한 많게는 10만 대 정도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이란에 보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메네이가 아무리 인터넷 끊어봤자 사람들 다 소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뭐 이벤트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란에 이런 소요 사태가 있으니까 훨씬 더 고화질과 엄청난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을 거다.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정보 차단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외에도 인공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척 많은데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도보다리 산책하는 것을 도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거를 어떤 분이 뭐 어떤 댓글에다가 거기 주변에 누가 감히 마이크를 갖고 갈 수 있겠냐 뭐 이러는데 누가 거기다 마이크를 댑니까? 멀리서 다 되지. 인공위성에서 적의 손으로 도청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달돼 있냐면요. 2014년에 MIT의 어떤 그 도감청 전문 팀이 어떤 걸 성공했냐면요. 이게 벌써 1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5-6m 정도 떨어진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유리창이 하나 가로막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마이크를 쓰지 않고 그 방에서 선배님하고 저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스튜디오에 저 화초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그 유명한 감자칩 그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그 유명한 감자칩 봉투하고 그 화초의 나뭇잎의 떨림을 카메라로 관측해서 그 떨림을 소리로 복원하는데 어떤 유행가를 불렀다까지 그게 감청이 됐어요. 뭐 저도 그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 저 안에서 밀폐된 그 공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창문이 떨리는 거를 그 진동수를 파악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완벽하게 소리로 복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제가 윤석열 정부를 뭐 이걸 가지고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그때 그 국방부로 이제 대통령실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느냐 뭐 이런 게 논란이 됐다가 금방 사그러진 기억이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유리창 떨리는 거 가지고 감청하는 거 예방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 이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실을 이제 청와대로 다시 이제 뭐 완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옮긴다고 하는데 네. 지하 벙커가 상대적으로 그런 데서 안전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냐면 인공위성이 레이저를 특정 건물에 쏴요. 어허. 그래서 그 건물 전체의 진동을 다 캡처한 다음에 AI를 이용해 가지고 이 진동 이 주파수 가운데 무엇이 사람의 대화고 무엇이 자연적으로 나온 진동인지를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이제 적의 손으로 도청을 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아마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그 영화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지금 미군에 의해서 다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과거에 지금은 예. 이제 스타링크나 인공위성이 독재자를 괴롭히는 무기라면 과거에 이제 냉전 때는 단파 라디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어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맞아요. 라디오 단파 맞아요. 방송으로 예. 조선의 우리 동포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곧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격려했던 것이 네네. 큰 또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USB 스틱이죠. USB 스틱에다가 조그만 USB 저장 매체에다가 뭐 동영상이나 신문 담아서 주는 거. 우리가 그 풍선에 띄워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 풍선에 띄워서 날리는 여러 가지 가운데 또 라디오도 있고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지금은 못할 거예요. 뭐 이재명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 PMP 같은 것도 줬을 건데 그 PMP도 아마 스타링크 기술하고 만나면 그렇죠. 인터넷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북한에도 라디오가 있는데 북한제 라디오는 채널을 바꾸는 기능이 없어요. 방송사가 어차피 하나인가요? 방송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를 넣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북한제 라디오를 개조해서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그 간단한 사실 키트를 주파수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럼 뭐 그런 걸 넣어서 보냈다는 이야기도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독재자들은 지금도 중요한 대화를 지하 벙커에서 하고 뭐 이러면서 예. 도청, 감청을 피해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친중이 웬 말이고 요즘에 이제 친중, 친북도 모자라서 친마두로까지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왜 시위를 하는 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 뭐 일단 그분들의 그 시야가 매우 좁다는 점을 타박하기 이전에 정말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느냐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